크리스마스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8차 투자 공간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배당 투자 실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롱숏 전략과 함께 펀더멘털의 테크니컬 분석의 콜라보를 통한 매운 주식 선별법 특강을 선보입니다. 24일 토요일 오전 9시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학년입니다. 엄청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밴쿠버에 하루에 24cm가 왔다고 해서 엄청 옵삭 달서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 조금 눈이 풀려갖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새벽 방송, 한국 시간 새벽 방송 준비를 간단히 마치고요. 잠깐 눈 구경 그리고 세상 구경하러 잠깐 나왔습니다. 주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가요. 그나마 오늘 어제 이어서 어제는 좀 하락이 진작에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쭉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여러분들 주시장 같이 한번 보시면서 산타랠리 희망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산타랠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고요.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과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 얘기 하기 전에 위에 올려셔갖고요. 저희 또 필요한 광고부터 좀 확인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키움증권 업계 1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아마 최초로 계좌를 만드시면 $40 받는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0.07%, 환율에 대해 95%까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넘기고 이거 제가 배당 24는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포트폴리오 변경했는데 이번 포트폴리오 변경은 일단 PTP를 빼는 것만. 지금 이제 올해까지 만약에 주식 팔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매도한 금액에 10% 세금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빼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빼고 난 다음에 종목 현황은 수정부는 다음 달에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고요. 뭐 배당 23 배당 우리 매주 배당금에 들어온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뭐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으니까 최근에 봤더니 지금 시장이 한 4, 5% 빠졌는데요. 네. 지금 우리는 한 1, 2% 플러스는 안다는 거 좀 보여드리면서 이번 강의 때 다시 한번 전략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강의, 이 무료 강의는요. 제가 1월 중순까지는 휴강이고 1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개강할 거니까 그때 개강할 때 다시 한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연간 9% 수익의 숨은 전략. 제가 이제 배당 포트폴리오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나왔던 수익률이었는데 그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략을 말씀드릴 거고 아까 봤던 이제 우리 안동 의사님의 강의는요. 테크니컬 더하기 펀더멘탈 가미해서 콜라보로 반영한 종목들을 추리는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에 터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강의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개전파는 책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네. 어떤 질문인지 좀 보겠습니다. 미국장에 상장된 미국계 ETF의 투자 또 한국장에 상장된 미국계 투자 ETF 투자의 각각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가 있습니까, 장단점? 일단 이 한국장에 상장된다는 건 뭐 운용사가 한국에서 그런 거죠. 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성격은 똑같지만 그 운용사가 뭐 이렇게 순위 탑 10 홀딩 뭐 이런 데에서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네. 보유 종목이 앞쪽에는 비슷할 것 같은데 뒤에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운용사의 특징에 따라서 보유 종목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한국장의 거는 반영이 이제 한국 시장에서 조금 늦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하고 뭐랄까요 또 환율을 그러니까 미국 해도 되는 거 관련 ETF는 달러 베이스니까 약간 그런 게 있고 원화 베이스 한국 ETF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한국 ETF가 좀 낫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환율로 번거롭게 이제 또 그렇죠. 그럴 필요 없고 그래서 일단은 뭐 환율도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 같으면은 달러 베이스를 하겠지만 아마 훨씬 더 많은 분들은 한국 쪽에 어떤 관심이 클 걸로 보이니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달러 베이스의 자산이 아니다. 차이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운용사의 능력 같아요. 솔직히. 그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그 미국장에서 나왔던 결과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주가에 대한 그 차이점 갭이 있는 네, 것만 네. 체크하시면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엄청 깁니다, 씨. 엄청 긴 질문인데 쉽게 얘기하면 쇼피파이에 대한 질문 같아요. 네네. 쇼피파이에 대한 질문인데 쇼피파이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달라라고 저희가 아니고 우리 예. 교수님께 여쭤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어떤 꿈과 희망이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빠진 성장주 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좋은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 과거에 아시겠지만 쇼피파이 역시 퍼가 잘 나올 때는 한 1,100까지 봤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상당히 부침이 심해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금리가 네. 물론 이제 내년도에 5.1%까지 올라간다는 게 대략적인 어떤 그 예상인데 갑자기 말이죠. 물가 빨리 빠지거나 뭔가 경기가 좀 악화된다 그러면 연준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또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내년에 혹시 그런 거는 기대 안 합니까, 이사님? 큰 기대는 안 하는 거. 안 왔는데 네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준이 항상 시장 전망을 맞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올해 뭐 별거 아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금방 지나간다 했다가 지금 아직 거꾸로 반대의 모습이 그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틀렸죠. 예,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언제부터 뭐 저금리 만약에 저금리가 지금 저금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바뀌는 게 시장 전망이기 때문에 아까 이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내년도에 이 금리 계속 올리기 좀 부담스럽다고 어떤 내용이 나와주면 의외에 또 어떤 신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뭐 주식 시장에는 영향을 바로 줄 수 있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요구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니까 일단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장주가 향후에 누렸던 것처럼 막 계속 뭐 성장주 위주로 온누리죠, 이렇게 지금. 좋을 가능성은 적은 거죠. 다시 금리가 제로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또 다른 뭐 그 팬데믹 같은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아주 문제고 그거 아주 문제죠. 네. 뭐 그 정도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좀 저는 안 하고 있는데, 내려봤자 뭐 지금의 반 정도, 소위 뭐 2%, 2.5, 뭐 3 이 정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립 금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 패드가 이야기하는 중간 중립의 금리에 대한 타겟이 2가 아니라 2.5에서 3. 이 정도 되니까 내려봤자 그렇게 많이 못 내리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는 다 저기 잊어버리시더라도 제가 이제 한 이틀 전에 보여드린 그림이 있는데 물가 7.1% 나오는 구간에 과거로 통계를 보게 되면요, PER이 높아졌자 15배였어요. 네. 더 못 줍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시면 끝나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속 왜 내 종목이 안 올라가냐. 똑같은 EPS가 나와도 퍼가 높아지지 않으면 주가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쇼피파이 자체가 그런 고포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네. 좀 읽어주시죠. 무슨 질문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PTP 이야기입니다. PTP? 예, 이게 그 어떤 건지, 그다음 배당 23 예, 했어. 제가 뺐죠. 이거 운영하고 있다고. 예. 성장주 역시 투자 중에 있는데 PTP 관련 조언이나 주의할 게 있냐? PTP는 제가 이제 그 받아본 다음에 고민을 많이 한 게요. 이걸 빼야 될까 말까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10% 세금이면 이거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죠. 번 거의 10%가 아니고 그쵸. 그냥 매도 금액의 10%예요. 이게 예. 뭐 이렇게 배당 기준 대부분 뭐그 저 뭐지 부동산이나 그 원유 관련 이쪽이잖아요. 원유 에너지. 네, 네. 예. 그렇죠. 이쪽인데 뭐 여기에 막 큰 돈을 투자를 한 종목에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1,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작은가? 뭐 그렇게 왜냐면 뭐까지 생각했는데 한국에 계신 분이면 만약 1억을 투자했다고 치면 1억. 1,1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럼 10% 떼면 손해죠. 내 그러네요. 원금은 줄었어요. 네, 그렇죠. 예. 원금 줄었는데 한국에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만 원 내서 250 빼고 750 또 세금 또 맞아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로직이라 이중과세 아닙니까 그거?
그건 과세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BTP BTP에 대해서는 예. 이게 뭐 딱히 정답은 아닌데 이런 것 같아요. 그 뭐 GLD 같은 거 아까 했지만 뭐 에너지 관련 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자꾸 매수해서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그렇죠. 세금보다는 약간 어떤 페널티 페널티 줘갖고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의 좀 누르고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 10%가 붙으면 무조건 파는 게 맞다. 그다음에 뭐, 예, 개인은 안 건드는 게 낫죠. 네, 저 있으면 팔고 올해까지 파시는 게 정답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 만약에 안 파시면 그거 더하기 또 세금을 또 한 번 낼 수 있는 굉장히 좀 안담한 거죠. 그렇게 나오니까 일단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뺀 거를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제의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오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 기업의 매출 순이익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물가 올라간 만큼이요. 이런 질문인데요.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이사님의 전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일단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주가 떨어지는 이유는 앞에 말한 PR이 낮아지기 때문인데 뭐 그냥 단순히 인플레이션이라는 올라가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만큼 배수 멀티플은 낮아지는 역의 관계에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장에 그 금리가 낮으면 차익 금리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지금 4% 4점 몇 프로짜리 이잖아요. 금리 자체도 2년짜리가 뭐 4.4%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4%를 그냥 주는데 그쵸. 무혐으로. 근데 그거를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서 4%를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더 위험한 그 주식 번다는 시장. 보장도 없이.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시장 자체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차입을 하려면 그 이상의 금리를 주고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그런 시장도 크잖아요. 예. 그래서 차익 금리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매출 순이익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물가 올라간 것만큼 가격에 반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프란시 파워가 있는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게 몇 개 되겠습니까? 많이 그걸 끌어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네, 올라간 부분을 네, 오히려 그다음에 뭐 글쎄요 테슬라 같은 기업들, 애플 뭐 이 정도? 애플도 신제품 내올 때 이렇게 가격을 크게 올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어느 정도 뭐 파워가 있어야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그 해외에서 판매분 소위 말하는 달러가 강세로 가면 그만큼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기업의 어떤 금융환경적인 부분에서 생각하면 이익이 또 낮아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인데 그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잡하게는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오면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건데 금리 올리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부채가 조금씩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업의 어떤 그런 규모에 따라 다르는데 조그만 기업 성장은 빠르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루시드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크죠. 상당히 좀 부채가 큰 기업들은요 이자가 타격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네,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제 제가 봤더니 어제 그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1년 동안의 이자가 원화 베이스로 850조 원 나오더라고요. 네, 그 빨리 낮추자. 그럼 빨리 어떻게 낮춥니까?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기업들이 악화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료가 다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나왔기 때문에 기업들의 원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거기 좀 더 문제가 되는데 그 원가 부분을 다 이렇게 전가하면 좋은데 전가하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전가하면은 수요가 떨어지겠죠. 수요가 떨어지겠죠. 네, 아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테슬라는 구입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제 거기에 팬심이 있는 기업들은 다 그런 게 아니니까 문제는. 실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빠지고 있죠. 네, 이제 매출 그것도 네. 하락의 한 요인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 그냥 물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도 올라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만들어낸 기업 입장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이자 비용 그다음에 원가 비용 올라가면서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비슷한데 인플레이션일 때 투자해야 할 섹터. 섹터. 그다음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좋은 기업을 핀비지에서
필터링 하려면 어떤 기준 넣어야 될까요? 그건 뭐 우리 기사님 보시면 뭐 거기 있죠 아예 항목이 예, 프리캐시플로 예, 예. 예. 하시면 되고 물가 높을 때 인플레이션을 때 해야 될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안정적인 비가 오는 기업인데, 이유나 매출이 예, 약간 버티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 앞서 질문하고 이제 엮어서 보면 음. 이렇게 가격에 전가를 했을 때 음. 사람들이 꼭 써야 할 제품들이죠. 있죠. 그걸 뭐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데 그쪽 섹터는 음. 올라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쪽은 영향을 아주 덜 덜 받는 거죠. 예. 음식료 뭐 그런 쪽 주가 흐름 보시면 좋다는 거 요즘 아실 거고. 그러니까 올랐을 때 이게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올랐는데 소비를 뒤로 딜레이 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피하셔야 되는 거죠. 이미 소비재에 해당되는 뭐 자동차 구입도 뒤로 미루게 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특히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뭐 그 대출로 차를 사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도 거의 다 차를 뭐 할부로 사듯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내는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뭐 두 배, 세 배 이상의 이제 이자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런 쪽은 또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할부 장사가 안 되는 쪽 섹터도 피해야 될 거고, 뭐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와 관련 없는 방위산업업체 같은 데는 이거 상관없으니까 뭐 미국과 중국 국방과 관련된 문제는 또 관련이 없다. 그다음 제약 뭐 이런 것도 그렇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핀비지에서 프리캐시플로우 필터링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일단 네. 제가 이걸 질문을 보고 네. 봤는데 여기 이제 다시 스크리너에 가시면 네. 여기에 그 펀더멘탈에 원래는 이제 이걸 반대로 하는데 얘들은 지금 뭐 프리캐시플로 일드가 아니라 그걸 반대로 뒤집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FCF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밑이 그러니까 분모가 커야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낮아지니까 낮아지는 거니까. 뭐 언더 5 뭐 해도 되게 많아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뭐 여기 앞서 봤던 좀 나눠 갖고 뭐 여기다가 뭐 S&P 500만 하든지 예, 뭐 그렇게 인덱스 사면. 뭐 섹터를 건다든지 일단 나라도 뭐 미국으로 하고 그다음에 산업이 했고 이건 시장은 그렇고 뭐 아니면 마켓캡을 좀 뭐 한다든지 뭐 줄이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선택을 하시고 네. 인덱스도 뭐 이렇게 S&P S&P 500을 하든지. 만약에 하면은 두 배로 이거 확 줄어들죠. 확 줄여. 여기서 고르시면 되겠네. 네, 이렇게 줄긴 줄어요. 어.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것만 봐갖고는 그 이걸 뭐 그 다음에 할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네. 이게 단순히 이게 숫자가 아니라 그 만약에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앞서 봤던 이 보통은 이제 이 뒤집거든요. 그러니까 FCF를 프라이스로 나눠요. 그러니까 주당 가격, 그러니까 여기도 프리캐시플로우도 이제 주당으로 계산해야겠죠. 이것도 주당 가격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 FCF 일드라는 수익률이 예.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과거 5년간의 그 수익률과 비교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과거보다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저렴한 구간에 들어오면 사는 거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지 절대적인 숫자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자체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 다른 그 솔직히 이제 뭐 제 기준에서는 순이익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다. 프리캐시플로우가 이게 이 돈이 있어야 뭐 투자도 하고 배당도 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 그게 낮다고 해서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넷인컴은 회계상 나오는 숫자예요. 근데 프리캐시플로우는 머니가 실제 찍히는 없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죠. 그래서 회계적인 부분은
약간의 가공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의 흐름은 가공이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래서 뭐 물어보시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있다. 절대적인 숫자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한 종목을 가지고 과거와 비교해서 뭐 어떤 이렇게 투자 판단하는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네. 봤습니다. 잘. 네. 다음 질문. 아유, 아니 했고 이제 마지막. 예. 마지막 SPLG LG. MGK를 갖고 있다. 네. 근데 SPLG는 S&P 500 추정 종목이 중목 종목이 위주인 줄 알았더니 알았더니 MGK랑 상위 5개 종목이 똑같더라고요. 네네. 뭐 같을 수 있겠죠. 근데 네. 대부분 다 뭐 S&P 500을 추정하거나 MGK나 종목은 위에 상단은 비슷할 것 같아요. 상단은.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예. 그 다시 예. 봤어요. 예. 그 탑10 종목이 예. 지금 뭐 순위 뭐 시총 순위 비슷하죠. 그렇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MGK는 약간은 뭐 다르죠. 뭐 근데 뭐 약간 다르지만 약간 뭐 이 정도는 비슷해요. 근데 왜냐하면 비슷하지. 성격이 비슷하니까 일단 대형주고 다만 이제 MGK는 약간 성장 대형, 위주의 네, 어떤 대형주고. 예. 얘는 그 S&P에 관련된 대형주고 그러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큰 차이를 느끼기 그렇죠.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이게 뭐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사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손이 안 나간다. 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환율 무시하고 그냥 사도 될까 고민한다고. 뭐 환율은 저는 뭐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부담스럽겠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져갖고 네.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뭐 자신 있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빅테크 위주의 정보를 보유하시는 분들은요. 환율이 빠지면 또 주가 수익률도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환율에 굉장히 그 예민하기 때문에 모든 빅테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환율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될 거로 보이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렇게 폭삭 무너진 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좋을까요? 누군가 주식으로 현생에 영향을 받는 걸 보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 폭삭 무너지면서 뭔가 현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면 어떤 말씀 해주실 거냐고 여쭤보신 건데 저는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저 되묻고 싶어요. 그 왜 했습니까 주식을? 주식이 재테크잖아요. 누가 뭐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 한 거기 때문에. 아니 저는 이제 물론 짜증이 나죠. 뭐 이사님의 얘기 듣고 누구의 전문가 얘기를 들은 다음에 딱 매수해야 된다고 장이 빠지면 짜증 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짜증 자체가 재테크 하는 과정에서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금 빼놓고는 어차피 어느 날은 벌고 어느 날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짧게 기간을 당장 오늘 투입하면 내일 번다는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테슬라 들어가신 분들이 어젯밤에 내겠습니다만 2년 뒤에 한번 꺼내 보겠다 하신 분들은 그래도 꽤 나오는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마음이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일단 그 하락장에서는 누구나 뭐 마음은 안 좋죠. 솔직히 뭐 주식이 뭐 하나도 없으면 되게 기쁜 마음일 거고 그렇죠. 주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 거의 뭐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거고. 지금 근데- 멘붕이죠, 멘붕.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산 종목이 그러니까 이게 핑계일 수도 있고 제 기준으로 봐서도 제가 살 때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냥 한 10년 이상 그냥 노후를 생각해서 그냥 묻어둘 생각으로 산 종목들은 손을 안 댔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는 있거든요. 시장이 꺾일 때 이거를 할까 말까 줄였다가 다시 할까 이런 고민하다가 내 처음 초기 마음은 그랬으니 그냥 가져가겠다. 그러면서도 또 뭐 빠지면은 머리 아프죠. 뭐 머리 아프죠. 솔직히. 그런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상생활과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계속 빠지고 난 이후에는 솔직히 뭐 지금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좀 보긴 하지만 그 전에는 잘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좀 약간 뭐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시니까 지금 현실 생활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분이 쓰신 분이 지금 누군가 주식으로 이게 이제 누군가라는 게 본인 이야기 아닐까 본인도 싶은데 포함해서 현실 생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이런 거죠. 제 느낌은 돈을 대출을 받아서 했거나 아 레버리지를 일으켰거나 급하네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면 돈이 지금 현금이 없어서 현금이 딸려서 이제 주식을 일부 팔아야 되는 손해를 보고도 팔아야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럼 난감하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그냥 생각일 뿐이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면 좀 답답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절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만약에 대출을 일으키는 레버리지를 일으킨 분들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 무리하게 이제 안 하는 거죠. 처음 이야기할 때 시대가 제로 금리니까 뭐 차입을 많이 해도 전혀 부담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은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배움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했듯이 리스크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변동성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언제든지 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내 돈 가지고 내가 산 거는 그렇게까지 막 그렇진 않거든요. 네. 솔직히. 근데 이렇게 막 영향을 줄 정도면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사람이니까 뭐 내 돈을 할 건 뭐 그게 여유 자금이든 마음은 아프죠. 네. 화도 나고 짜증 나고 뭐 왜냐면 이제 뭐 팬데믹 이후에 가장 최악의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 끝냈고요. 끝냈고 이제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PD님이 또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이렇게 좋은 공간이 아니고 저쪽에 있는 쪽방에서 같이 네. 한번 둘이서 한번 또 그렇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잘하겠죠. 저희가 둘이서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집 배경에서 뭐 되게 작은 화면에서 하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으로 다시 얘기합니다만 네이버에서 투자 공간 8차 세미나 치시면 그 강의를 예약할 수 있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